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61년) 만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 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뒤늦게야 성차별적인 편견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법기관들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는지 성찰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최말자 씨를 변호한 김수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수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여쭤볼게요. 김수정 변호사님이 최말자 씨 변호를 맡기로 결심한 계기 무엇이었는지 두 분이 그동안 맺어온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최말자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네. 과거에 이 혈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 네네. 그래서 재심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네. 저희 학창 시절 공부할 때 봤던 그 판결문에서 뵀던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너무 깜짝 놀랐었고, 공부할 때 그 이거를 판례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 케이스인데 그 주인공이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56년 만에 뒤집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동받았고, 네네.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최말자 씨의 그 용기에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사건을 맡게 된 계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자, 선고 당일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은 최말자 씨와 함께 계셨습니다. 61년의 무게. 당시 18살 꽃다운 소녀가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선고 순간에요. 최말자 씨 옆에서 보면서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평생 자신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60년 넘게 싸워온 그 용기 있는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네. 정말 최말자 선생님을 한 6년 가까이 뵈면서 처음으로 정말 환하게 웃는 것을 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자, 진짜 용기 있는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함께해서 그 또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요. 김 변호사님, 최말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련한 얘기도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아니, 정말 힘드셨을 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예상이 잘 되는데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건지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혹시 뭐 관련해서 짤막하게라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워낙 단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힘든 티를 잘 내시지 않지만 한 번씩 이제 과거에 너무 단단하셔서 힘드셨는지 잘 못 느끼는데 한 번씩 그 과거의 일을 복귀하고 그런 걸 할 때마다 법원에 이렇게 왔다 가실 때마다 과거 일이 생각나서 며칠씩 알아 눕게 됐었다. 며칠씩 알아 누우세요? 네, 그걸 혼자서 본인 혼자 있을 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평생을 본인의 삶을 바꿨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과거 6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소녀였지만 네. 이제는 호랑이다. 자기가 쉽게 당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할 거다. 네. 나는 이제 호랑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호랑이다. I'm tiger.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게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65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65년도인가요? 64년도인가요? 사건 자체는 판결이 65년도. 판결이 65년도였죠? 예. 사건은 그래서 이제 뭐 그 집 근처에서 우연히 이제 뭐 찾아왔던 분을 네. 이제 뭐 길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가 성폭력 상황이 됐을 때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는데 네. 오히려 이 최말자 선생님이 예. 그 중상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했던 사건이고, 2부 가해자는 나중에 뭐 이 최말자 선생님 집에 막 이제 이후에 자기 혀 자르고 이랬다고 네. 이후에 막 그 집에 쳐들어와서 칼분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흉기를 휘둘렀어요? 있었는데 집에 나중에 찾아와서 2차 범행을 저질렀죠. 2차 범행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오히려 석방돼서 재판받고, 예.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예. 검찰에서 뒤집혀서 이제 구속해서 중상해로 구속하고 네. 가해자는 오히려 석방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한 바로는 이 소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게 그 남성에 비해서 왜소했고요. 그 남성은 되게 건장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사실은 뭐 그런 수단을 사용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분이 뭐 베트남에 갔든가 뭐 그런데 여튼 그 혀나 발음 같은 것도 한 1년 지나서 또 정상화됐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판결 확정 후에 4개월 만에 그 신체 검사 등급 1등급 받고 군에 갔으니까요. 예. 만약에 평생 말 못하는 판결문의 문구가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돼서 이렇게 과잉방위가 됐다는 취지인데 네. 그런 사람이 4개월 만에 1등급을 받고 군에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 재심 사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재심 사건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사실이다 말씀이시고요. 9736님이 그 긴 세월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 오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재판 얘기했는데 애초에 그 재판 있잖아요. 60년 전이 되겠네요. 65년에 나온 재판이니까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네. 상당히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었을까? 네네. 라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최말자님의 책임을 막 묻는 문구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처녀가 낯선 남자를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가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키스할 충동을 불러일으킨 책임도 있다. 막 그런 문구들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따라가서 근데 분명히 뭐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떤 이렇게 길을 물었을 때는 나중에 그런 행동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길을 물어보고 이런 의도도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도 판결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키스를 불러일으킨 충동, 키스할 충동을 불러일으킨 잘못, 뭐 이런 문구들이 그래요? 막 쓰여 있고, 예. 그 외에도 좀 네,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왜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았냐 이런 걸 묻는 것 같은 그런 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우 성차별적인 그런 인식에서 기인한 그런 그 판결문의 문구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성차별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이거를 판단을 내렸구나.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그 과정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재심 청구 처음 한 건 언제였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 오셨습니까? 재심 청구는 5년 전에 했고요. 5년 전, 2020년. 네. 그때 5월 6일인가 딱 그 판결 있은 때로부터 56년 만에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네. 했고
근데 재심에서 중요한 건 일단 재심 청구한다고 다 재심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과거의 사건을 다시 그 재판을 할 만한 개시를 할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네. 과거에 뭐 수사기관들이 그 피고인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뭐 고문을 했다거나 불법 체포를 했다거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증거가 그런 게 개시 사유가 있어야 재심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난항은 이 사건은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기록이 없어요. 판결문밖에. 판결문만 있고 네, 기록이 사건 기록, 있다면, 자료 이런 게 네. 없어요. 그 기록을 통해서 뭐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를 했는지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기록이 없이 이제 판결문과 최말자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 그럼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겠네요. 그 재심 굉장히 개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재심 개시 사유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결국 1심, 1차, 2차는 개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네. 불개시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이를 뒤집어서 파기환송으로 네. 피고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로서 당시에 불법 체포 구속되어서 위법하게 수사를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네. 그것들은 신빙성 있는 건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막연히 아니라고 한다면 네. 재심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기록 없는 사건이 많은데 네. 이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말을 믿어서 이제 재심 개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사자인 최말자 씨나 우리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그 발언 이걸 되게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래 이거는 재심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그거를 끌어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말자님께서 너무나 그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예. 그 기억한 내용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그때 이후에 듣기로는 가해자가 군에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심 신청을 한 다음에 정적조회를 해봤더니 역시 그게 맞아요. 사실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최말자님이 뭐 불법 체포되던 순간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퍼즐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 당사자분이 똑똑하시고 그러니까요. 기억도 선명하시고 그걸 또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추적해서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뒷받침해 나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2024년 대법원이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부산 고법으로 이제 돌려보냈다고 해요. 네. 자, 그 아주 그 진술이 되게 구체적이고 아주 근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든지 약간 좀 고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일단 고비는 네. 저는 제가 대표로 나와서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변호인단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같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재심 개시만 된다면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었고 네. 예, 개시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인상적인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최말자 씨는 억울한 불기에 참 길고도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공부할 때 이 판례도 이제 공부하셨던 그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 최말자 씨 개인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갖고 있습니다. 최말자 씨에게 중상해 혐의 적용한 원래 판결 최 씨에게는 큰 고통 줬지만 형법에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다룬 그 판례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 판례로 이렇게 좀 인용이 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판단을 뒤집은 재심 결과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과거의 어떤 성적인 편견에 의해서 네.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던 그 사례가 바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나 이거 방어권을 주장을 했을 때 예. 그 사람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가 충분히 저항했냐, 네가 피해자 오히려 다웠냐. 초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피해자다운 모습을 갖췄냐, 예. 충분히 소리를 질렀냐, 목숨을 걸고 저항했냐, 뭐 이런 것들을 추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재현되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예, 세련된 언어로. 예. 그래서 그게 과거의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에서도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나 네. 또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하나 또 과거의 편견이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깼다는 점에서 네.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 그 전제에 깔린 거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편견, 성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행사라든지 어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이나 그 진술의 그 뭐 신빙성이랄까 이런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확대했다기보다는 예. 그 어떤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행실을 책임을 묻고 그냥 성폭력을 다 피해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피해자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은 편견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 피해자를 과거의 판결도 보면은 처녀가 나쁜 남자 따라갔으니까 네. 또 키스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준거 아니야. 네. 그 책임이 있는데 무슨 정당방위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추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성폭력을 당해도 상황이 네가 그런 일 당한 건 뭐 안 됐지만 너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편견이 작동해서 이 그래요.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깼다는 의미가 있고 그게 그래요. 현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편견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지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 방어권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판단 바로잡는 이제 중대한 선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나 방어권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뭐 그 60년 전 같지는 않겠지만 아까 그 제가 그 판결문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웃었다 다음 날. 네. 그럼 피해자가 웃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피해자들의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피해자가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직장을 나가? 그럼 피해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어떤 폭력 사건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다음날 밥을 안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폭력에서도 그런 성폭력은 그런 다른 잣대가 들어가고 네. 충분히 저항을 했냐 성폭력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충분히 소리를 질렀냐 그럼 소리 지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의 잣대들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다른 폭력 사건 그거는 같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별세했다. 밥을 왜 먹냐. 가족 별세한 건 맞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그 역할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받아야 했을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줬다. 이게 이제 검찰의 사과 내용입니다. 자, 법원은 뭐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 없었다고 해요. 이게 왜 네네.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판사님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 뭐 무죄 판결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잘못된 판결로서 피해자가 60평생, 80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네. 그 본인의 삶조차도 완전히 마을에서 쫓겨나다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하고 네. 힘든 삶을 사시고 평생을 이거를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사셨잖아요. 네. 그런 걸 그 당시 잘 제대로 판결해줬다면 좀 달랐겠죠, 삶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뭐라고 한마디라도 사죄의 말을 붙였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죄 판결로서 법원으로서는 자기들이 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오래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또 법원 입장에서 입장을 좀 명확히 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 청취자들이 계속 문자를 올려주시고 계세요. 4927님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최말자님의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자, 이번 재심 판결은 사회적 측면에선 뭐 꼭 법적인 증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성차별적 편견과 그런 인식을 바로잡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낙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이 쭉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인데 이번 법원 판결이 앞으로 판결에도 좀 영향은 줄 거라고 보세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많이 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 판결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네. 성폭력 피해자를 재단하고 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봤을 때 네.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그 위해를 가하는 일인지를 네. 이 최말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네. 많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또 재심 사건에서 과거의 기록이 없어진 재심 사건에서 기록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억울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네. 재심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또 재심 사건에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하네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재심 사건에서도 예. 굉장히 재심 개시 사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판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억울함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재심 개시의 중요한 선례로서도 의미를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께서 관련 비슷한 사건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야 된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성평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양적인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적인 변화는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아까 법무법인 이름이 지향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지향이군요.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님께서는 최말자 씨 변호를 맡아오면서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최말자 씨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법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때도 우리 최말자님께 드린 말씀인데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최말자님이 그 평생을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용기를 보면서 되게 많은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구한 용기가 저는 세상까지 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영감을 주신 분이고 저한테는 참 영웅 같은 분이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건에서 변호를 할 수 있고 이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네. 항상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말자님을 변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